방금 전 업비트 화면에 리플 보유 물량이 부족하다는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심지어 내일 거래가 일시 중단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는 1.87달러로 어제 하루에만 6.47%나 급락했는데 정작 거래소에는 내다 팔 물건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감이 잡히시나요? 거대 기관들이 소리 소문 없이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시면 내일 땅을 치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암호화폐 시장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꿰뚫고 계십니까? 리플 가격이 1.87달러를 기록하며 어제 하루 사이에만 6.47% 떨어졌습니다. 아침장 시작할 때 2달러였고 고점도 2달러를 찍었지만 오후 들어서 1.86달러까지 밀렸다가 현재 1.87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비트코인 또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85,987달러로 어제보다 4.07% 하락한 상태고요. 아침 시가가 89,679달러였는데 고점인 89,935달러를 찍은 직후 저점인 85,427달러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85,919달러니까 하루 만에 4,508달러나 증발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가격은 계속 빠지는데 거래소에는 물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갔는데 특정 상품을 파격 세일한다고 해서 달려가 보니 진열대가 텅텅 비어있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지금 리플 시장 돌아가는 꼴이 딱 그렇습니다. 시세는 하락 중인데 정작 매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통상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때는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손절매를 하면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하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34억 7천만 달러로 평소보다 꽤 많은 편인데도 거래소 지갑에 남아있는 잔여 물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어요? 개미 투자자들이 던지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어제 오후 시장에서는 조직적인 매도 폭격이 있었습니다.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4,000개를 내놓았고 코인베이스가 2,300개, 윈터뮤트라고 불리는 거대 시장 조성자가 1,500개를 팔아치웠어요. 여기에 개별 고래 투자자들의 물량까지 합치면 총 1만 500개의 비트코인이 단 몇 분 사이에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1만 500개면 어느 정도냐고요? 금액으로 치면 대략 2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런 물량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으니 가격이 버티지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게 계획된 움직임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개인들이 공포에 떨어서 판 게 아니라 거대 세력들이 의도를 가지고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물량을 투하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어제였을까요? 오늘 일본은행이 금리 결정을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일본은행 얘기는 왜 꺼내냐고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일본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20% 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세 번의 사례 모두 그랬어요. 하지만 더 재미있는 건 이런 하락이 금리 발표 이후가 아니라 발표 직전에 선행된다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뉴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뉴스 헤드라인으로 일본 금리 인상 소식을 접할 때쯤이면 이미 대형 투자자들은 포지션 정리를 끝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격언을 따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오히려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라는 말이 정답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급락이 바로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거대 세력들이 내일 있을 일본은행 발표를 앞두고 먼저 물량을 던져버린 거죠. 그렇다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꽉 쥐고 있습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팔지 않고 버티는 거죠. 특히 리플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2달러에서 1.87달러로 떨어졌다고 해서 몇 년간 애지중지 모아온 물량을 던지지는 않아요. 실제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리플은 2달러 초반대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긍정적인 호재들이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리플 측에서 대규모 인수 발표도 했고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으며 각종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 소식도 줄을 이었습니다. 이런 판국에 개인 투자자들이 미쳤다고 팔겠습니까? 오히려 더 사모으려고 대기 중인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거래소 물량이 동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 조성자들이 강제 청산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윈터뮤트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코인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아주 큰 손인 시장 조성자입니다. 이들이 지난 10월 10일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어요. 그때 시장이 급변동하면서 청산을 당해버린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지난 3주 동안 보유하고 있던 물량의 40%를 처분해버렸습니다. 지금도 바이낸스 쪽에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리플 가격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시장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리플도 따라서 무너지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주저앉는 구조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대형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 왜 가격이 더 이상 안 떨어질까요? 1.87달러 선에서 지지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 그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트를 뜯어보면 2달러에서 1.87달러 구간의 강력한 매수, 주문들이 촘촘하게 깔려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에 기록했던 최저가 구간이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지지선이 지금 다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1.86달러까지 밀렸을 때 그 주문들이 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세팅해둔 지정과 매수 주문들이 쏟아지는 물량을 빠르게 흡수한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십니까?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미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은행 금리 결정 전에 시장이 출렁일 것을 알고 미리 밑에다 매수 주문을 깔아둔 거예요. 여러분이 공포에 떨면서 아,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며 망설이고 있을 때 큰손들은 조용히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더 큰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 잠겼을 때 담대하게 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그런 말을 남겼죠.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지금이 정확히 그 순간입니다. 업비트에서 물량 부족 경고창이 뜬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국 투자자들도 이 가격대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팔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들이 맡겨둔 코인을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가 성사되면 장부상으로만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상에서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매수 주문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오면 거래소가 보유한 물량만으로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럴 때 거래소는 다른 거래소나 시장 조성자들에게서 물량을 구해와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씨가 마른 상황이라 조달이 힘든 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는 거래를 잠시 멈출 수도 있다는 경고를 띄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변동성이 크게 요동칠 겁니다. 내일 일본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느냐 인상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반응은 확연히 갈릴 거예요. 만약 금리를 동결한다면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선제적으로 매를 맞았으니 악재가 사라진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장기적인 큰 그림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해요.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구조 조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쓸모없는 밈코인들, 실체 없는 유령 프로젝트들이 정리되고 있어요. NFT 광풍 때 우후죽순 생겨난 온갖 이상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나쁜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건강해지는 과정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프로젝트만 살아남아야 다음 상승장이 더 단단하게 찾아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썰물이 빠져나가면서 누가 벌거벗고 헤엄치고 있었는지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리플은 그 험난한 과정에서 살아남을 확실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아니, 오히려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플은 태생부터 실질적인 활용도에 집중해 왔습니다.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실제 금융기관들이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온 거죠. 어제도 리플 측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웜홀 엔티티 표준을 적용해서 레이어 2로 확장된다는 내용이에요. 옵티미즘 기반 온체인에서 미국 규제를 준수하는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플이 단순히 하나의 블록체인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체인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에서도 쓰고 옵티미즘에서도 쓰고 베이스에서도 쓰고 유니체인에서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엑셀라라는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60개에서 70개에 달하는 다른 블록체인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리플이 포장된 형태로 플레이어 네트워크로도 전송될 수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동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 묶여있는 자산보다 여러 곳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이 훨씬 가치가 높죠. 물이 한 곳에만 고여있으면 썩지만 여러 곳으로 흐르면 생명력이 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래의 중심에서 리플이 다리 역할을 합니다. RLUSD가 리플을 대체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RLUSD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리플의 필요성도 덩달아 커집니다. 왜냐하면 RLUSD는 미국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서로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 간의 거래나 다른 나라 화폐와의 교환에는 중립적인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바로 리플이 수행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할 때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잖아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은행을 거쳐야 해서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리플을 이용하면 원화를 리플로 바꾸고 다시 리플을 달러로 바꾸는 과정이 단 몇 초 만에 끝납니다. 수수료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하고요. 이게 바로 리플이 가진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리플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돈이 되는 사업이고 효율성이 입증된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도 훌륭한 자산이지만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는 아직 한계가 명확합니다. 거래 속도가 느려 터졌고 수수료가 비싸며 확장성도 부족하죠. 리플은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수수료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으며 몇 초 안에 지구 반대편 어디로든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플이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SEC의 태도 변화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DTCC의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통지서를 보냈어요. DTCC는 미국 증권거래의 청산을 책임지는 기관인데 여기서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SEC 위원장 폴 애킨스는 공개 블록체인이 지금까지 인류가 구축한 어떤 금융 시스템보다 투명하다고 공개석상에서 밝혔습니다. 이제 시장을 블록체인 위로 옮겨서 만연한 조작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아시나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SEC는 암호화폐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장본인이 바로 SEC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결국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은 불투명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얼마나 거래했는지 뒤에서 어떤 조작질이 일어나는지 일반인은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블록체인 상에서는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죠. 없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불법 행위도 막을 수 있습니다. 허수 주문을 넣어서 시세를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DTCC가 CME 그룹과의 크로스마진 계약을 최종 사용자 고객까지 확대하기 위해 SEC에 공식 서류를 제출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블록체인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리플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리플은 바로 그 블록체인 금융의 선두주자입니다. 이미 수백 개의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SEC와의 지루한 소송도 사실상 승소로 끝났고요. 앞으로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플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네트워크 효과 때문입니다. 더 많은 자산이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거래될수록 리플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사용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미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무역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고 BRICS 국가들이 달러 패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BRICS가 합의한 새로운 대안 시스템이 있나요? 없습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쓰자고 우기고 러시아는 루블을 쓰자고 하고 인도는 루피를 쓰자고 합니다. 서로 자기네 돈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합의가 될 리가 없죠. 그럼 중립적인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리플입니다. 어느 나라도 통제할 수 없고 특정 국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으며 모두가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브릿지 통화, 이것이 리플의 역할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포지션이 있을까요? 자, 그럼 다시 최근의 상황으로 돌아와 봅시다.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있고 시장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패닉에 빠져서 손절매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대 세력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 헐값에 던지면 그들이 그걸 넙죽받아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의 이동입니다. 두 번째,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역발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1.87달러 밑으로 뚫고 내려가 1.60달러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긴 시계열로 보면 이 가격대는 저점 구간입니다. 차트를 보면 2달러에서 1.87달러 사이가 강력한 지지대입니다. 여기서 매수 주문을 걸어둔 투자자들이 한 트럭입니다. 그 아래로는 1.60달러가 다음 지지선이고요. 지정과 주문을 걸어두는 게 핵심입니다. 시장가로 긁으면 안 좋은 가격에 체결될 수 있어요. 변동성이 심할 때는 가격이 눈 깜짝할 사이에 움직이거든요. 1.87달러에 주문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1.90달러에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가격대를 꼭 집어서 주문을 넣어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세 번째, 분할 매수 전략을 구사하세요. 가진 돈을 한 번에 다 털어넣지 말고 여러 가격대에 쪼개서 주문을 넣어두는 겁니다. 1.87달러에 조금, 1.80달러에 조금, 1.70달러에 조금, 1.60달러에 조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가격이 어디로 튀든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미끄러지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고 빨리 반등하면 최소한 일부라도 저점에서 담았으니 이득이죠.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거나 당장 써야 할 생활비까지 끌어다 쓰면 안 됩니다. 없어도 되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격이 떨어져도 버틸 힘이 생기고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내일 일본은행 발표가 나오면 언론에서 난리를 칠 겁니다. 금리 인상하면 암호화폐 대폭락한다며 공포 조장하는 헤드라인 뽑을 거고 동결하면 암호화폐 급반등한다고 설레발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단기적인 파도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장기적인 펀더멘털입니다. 리플이 실제로 금융기관들과 손을 잡고 있는지, RLUSD가 널리 퍼지고 있는지, 규제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게 본질입니다. 뉴스는 언제나 침소봉대합니다. 클릭수 좀 올려보려고 자극적인 제목을 달거든요. 여러분이 그 낚시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은 전통적으로 4년 주기로 돌아갔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기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죠. 그런데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초가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대했던 폭발적인 불장이 오지 않았어요. 이게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긴 축적의 시간을 벌어준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시장은 2026년을 바라보며 재편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와중에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약한 놈들은 떨어져 나가고 강한 놈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다음 상승장은 훨씬 더 튼튼하게 찾아올 겁니다. 여섯 번째, 수익률 창출을 고민하세요. 2026년에는 DeFi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수익 창출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를 겁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비트코인 스테이킹이 가능한 프로토콜들이 5개 넘게 나왔고 리플 또한 수익 창출 프로토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업홀드라는 핀테크 기업은 최근 리플과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거나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어요.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해질 겁니다. 코인베이스도 암호화폐를 실물 자산 및 DeFi와 연동하는 기능을 조만간 출시하겠다고 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호화폐가 단순히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도하며 들고 있는 자산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자산으로 진화한다는 겁니다. 마치 부동산 월세 받듯이 암호화폐 보유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럼 암호화폐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이게 얼마까지 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 코인을 스테이킹하면 연 이자가 몇 프로지?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장기로 보유할 유인이 생기고 시장 변동성도 줄어들며 더 많은 기관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일곱 번째, 블록체인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주시하세요. 블랙록이 실물 자산 토큰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다는 뜻이에요.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면 뭐가 좋을까요? 거래의 마찰이 사라집니다. 부동산을 하나 사려면 지금은 몇 달씩 걸리고 복잡한 서류 더미와 씨름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토큰화되면 클릭 몇 번으로 즉시 거래가 완료됩니다. 거래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10억짜리 빌딩을 통째로 살 필요 없이 그 빌딩의 토큰 일부만 사서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금융의 민주화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토큰화된 자산들이 어디서 거래될까요? 당연히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됩니다. 그럼 어떤 블록체인을 쓸까요?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믿을 수 있고 휴재 당국의 토장을 받은 블록체인이겠죠? 리플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미 수백 개의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휴재 프레임워크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SEC와의 소송도 사실상 이겼고요. 앞으로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이 팽창할수록 리플의 몸값도 같이 뜁니다. 여덟 번째, 세금 전략을 고려하세요. 지금 연말이잖아요. 많은 투자자들이 세금 손실 매도를 하는 시즌입니다. 올해 난 손실을 확정지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거죠. 이게 가격을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해가 바뀌고 1월이 되면 다시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1월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연초에 주식이나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이걸 알고 12월 말에 저점 매수를 들어갑니다. 남들이 세금 때문에 던질 때 받아먹는 거죠. 여러분도 이 전략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잊지 마세요. 리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전 재산을 한 바구니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헤데라, 스텔라 같은 다른 우량 프로젝트들도 함께 가져가는 게 현명합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장단점이 다르고 서로 다른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분산 투자를 해두면 한 코인이 크게 깨져도 다른 코인이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에서 암호화폐 비중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자산의 5%에서 20% 정도를 암호화폐에 할당하는 게 권장됩니다. 본인의 그릇 크기에 맞춰서 조절하세요. 열 번째, 감정을 다스리세요. 투자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이겁니다. 가격이 내리면 공포에 질리고 오르면 탐욕에 눈이 멉니다. 이 감정에 휘둘리면 백전백패, 항상 잘못된 타이밍에 사고 팔게 됩니다. 바닥에서 팔고 꼭지에서 사는 실수를 무한 반복하는 거죠. 이걸 피하려면 미리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리플이 1.80달러 오면 얼마 매수, 1.60달러 오면 얼마 추가 매수, 3달러 가면 일부 익절,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룰을 정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룰을 철저하게 지키세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 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배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맡으면서 수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위는 많은 투자자들이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배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듣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베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베런 관련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베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베런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아까 말씀드린 베런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